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패턴 제작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창 480에 800을 다시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패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에 한 조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각형 하나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자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자 새 창을 열어주겠죠. 자 이만한 사이즈의 하나의 조각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확대를 하시고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후 자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진한 회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좀 더 다시 진한 색을 넣어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선택을 해제한 후 자 컨트롤 J 하나를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꺼주고 디파인 패턴 하셔야죠. 자,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자 이러한 형태로 패턴으로 등록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 창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패턴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검은색 땡땡이 형태의 이런 패턴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뒤에 레이어에다가 제가 이제, 진한 회색에서 조금 밝은 회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가서 색상을 조금 밝은 회색에서 조금 진한 회색으로 자 이러한 그라데이션 해주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색상차를 조금 더 줄까요? 3단으로 줘볼까요? 진한색 조금 밝은색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깔아주는 방법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깔아주게 되면 이 색상차가 변하면서 이러한 연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또 하이라이트 효과도 한번 잠깐 줘볼게요. 자 레이어를 추가해서 먼저 이번에도 그라데이션인데 자 이런 식으로 짧게 가고 자, 한쪽은 검은색으로 주겠습니다. 대신에 두 색의 투명도를 0으로부터 한 50% 정도 해주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이 밑에 부분에 좀 더 강하게 그쵸? 강하게 색상을 적용한 거예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들어간 거죠. 자 이러한 패턴을 한번 완성해 봤고요. 또 다른 형태 패턴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이 창은 내리고 다시 한번 새 창을 열겠습니다. 480에 800 자, 마찬가지로 패턴에 한 조각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작은 사각형을 잡아주고 컨트롤 C 새 창.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벌집 모양 형태의 패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폴리곤 툴, 쉐입 툴에서 다각형 툴로 선택을 하시고 육각형으로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러한 형태의 육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육각형, 자, 패스니까 우리가 패스 선택 툴로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에,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해주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적당한 색상을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미지가 된 거죠? 자, 이 이미지를 배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절반만 보이게 배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J.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배치를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좀 띄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컨트롤 J 이번에는 왼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을 또 컨트롤 J 해서 이번에는 밑에다 배치를 해볼게요. 이와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상태로 패턴을 만들면 안 되고요. 이 상태로 패턴을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가 크롭 툴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크롭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밑에가 조금 더 길게 나와야겠죠? 자, 이와 같이. 자, 이러한 모양으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는 눈을 꺼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새로운 창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패턴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방금 만든 패턴을 적용시키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벌집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다가 또 새로운 형태의 그라데이션 한번 깔아볼게요. 자, 그라데이션의 색상은 자, 이렇게 연두색에서 색상을 하나 추가하고요. 살짝 노란색 톤으로 자, 이런 3단으로 그라데이션 주고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패턴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규칙 패턴인데 자, 이 패턴 위에 있는 패턴과 뒤에 있는 배경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만지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이어 합성 모드라고 해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에 노멀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멀이라고 있는 부분을 눌렀다 딱 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러가지 색상의 조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색상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패턴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배경과 조합이 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일러스트를 이용한 일러스트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패턴으로 만드는 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시켰고요. 자,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패턴으로 만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툴로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엔 라인 툴로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선으로 그려주고요. 이 사선을 자,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90도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X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잡아서 세로와 가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양대로 패스파인더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패턴이 들어갔는데 자, 이때 각각의 색상을 조금씩 다르게 줄게요. 단계별로. 자, 면색이죠. 자, 이렇게 진한색. 그 다음에 양쪽은 좀 더 진한색. 밑쪽은 아주 진한색.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피라미드를 만들었고요. 자, 선은 없애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패턴을 가져가게 되면 자, 바로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붙어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단순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백도 패턴이라는 얘기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 여백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여백 부분을 처리하려면 선과 면의 속성이 지금처럼 둘 다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자, 패스만 그려주게 되면 돼요. 이처럼 패스만 그려주고요. 자, 정렬을 왼쪽과 상단으로 딱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든 이 부분이 바로 빈 영역, 즉 여백 부분이 될 거예요. 자, 패스만 존재하지 모양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을 조금 줄여서 자, 이 이미지 자체를 컨트롤 C 자, 카피를 해주게 됩니다. 자, 카피를 한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 때는 바로 컨트롤 V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도 새로운 창을 열고요. 아, 창을 잘못 열었죠? 다시 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만들 텐데, 자, 패턴을 만들기 전에, 자,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복사한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를 새 창을 열면 바로 사이즈가 적용이 돼요. 자, 확인을 누르시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갖고 왔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이땐 픽셀스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 OK를 누르면 자, 지금처럼 이러한 이미지, 작은 이미지 하나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이때
백그라운드는 마찬가지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자체를 디파인 패턴 시켜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원래 이제 완성창으로 넘어와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버켓 툴을 이용해서 방금 등록시킨 이러한 이미지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패턴을 적용시키면, 자, 이와 같이 피라미드 형태의 패턴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최초 일러스트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쪽 모서리 부분 양쪽을 여백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여백이 비치는 걸 보이죠? 자, 이 부분에다가는 자, 그냥 다시 한번 진한 형태의 그라데이션 한번 넣어줄게요. 자,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 적용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런 밑에서 위로 해줄까요? 자, 이처럼 뒤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이 비쳐서 위에 있는 이러한 패턴이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런 투명도 값을 조절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더 효과를 줄 텐데, 우리가 터널 효과라고 그래서 가운데 집중이 되는 듯한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자,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검정색을 채우죠. 자, 검정색을 다 채워주신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툴. 자, 동그라미 툴로 원하는 형태의 이렇게 큼지막한 동그라미를 그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델리트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패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패드 값을 좀 많이 줄게요. 한 30 정도? 그럼 선택 영역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때 델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부드럽게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테두리는 투명도를 살짝 어둡게 처리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거무튀튀하고 가운데가 좀 밝아 보이는 듯한 연출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배경도 우리가 아주 많이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단순히 패턴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새 창에서 이 패턴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연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있는 배경, 꼭 패턴을 등록시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등록시키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아무 색이나 하나 채워놓고요.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자, 필터의 노이즈에 애드 노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애드 노이즈는 지금처럼 이렇게 노이즈 값을 주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노이즈 값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시프트 U를 누르면 우리가 흑백으로 변환시켜줘요. 흑백. 자, 흑백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필터에 이번에는 블러. 여기서 모션 블러. 자, 모션 블러는 이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러한 방향성을 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배경도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그라데이션인데, 자, 투명한 형태의 그라데이션 적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3단으로 색상을 적용해주고, 자, 위에는 첫 번째 색은 투명도를 한 40 정도, 그 다음에 가운데는 투명도를 0, 그 다음에 끝에는 투명도를 한 60 정도 주시고,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투명도가 들어가서, 그쵸?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적용이 돼서 약간의 입체적으로, 그쵸? 위아래는 약간 거무스름하고 가운데가 밝아지는 이런 식의 패턴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어플 배경을 만드실 때는요, 꼭 패턴을 사용해도 되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은은한 형태, 약간 차분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경으로, 많은 배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